챕터 1 공유압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압의 개요입니다. 각각의 공기와 오일을 매체로 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유용한 일을 하는 기기를 공유압 장치라고 하는데요. 공기를 매개로 했다. 그러면 공압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일, 즉 기름을 매개로 했다. 유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와 오일, 즉 기름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공압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대기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속 작동이 가능하고 폭발 인하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기름을 매개체로 하는 유압은 기름이기 때문에 폭발 인하의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사용하는 압력이 공압보다 유압이 큽니다. 즉 과부하에 대해서 공압은 안전하고 완충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 보면 유압에 비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정밀한 속도 제어가 곤란하고 균일한 속도를 얻기 힘들며 공압은 위치 제어성이 나쁩니다. 위치 제어성이 나쁜 것은 압축성 에너지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공압은 배기를 시키기 때문에 배기 소음이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공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압과 유압을 비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 세 가지는 우선 공압은 압축성 유체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속도 제어가 곤란하고 균일한 속도를 얻기 힘들며 위치 제어성이 나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 압력이 공압보다 유압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사용 압력이 유압보다 작기 때문에 큰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특징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공압은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압은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비교적으로 공압은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공압과 유압을 비교를 할 때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유압의 특징도 보겠습니다. 이 공압의 단점이 유압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소형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격 조작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운전 시에 소음이 적습니다. 공압은 배기 소음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유압은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운전 시 소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유압 동력원을 굴리기 위한 전기모터와 그 펌프 사용 시에는 소음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전 시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기 소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 시 소음이 적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점 보시겠습니다. 유압은 기름을 매개체로 합니다. 기름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이 기름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액추에이터의 출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실린더나 모터 같은 것들을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그 액추에이터의 출력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누설의 위험도 있습니다. 공압에 비해서 작동 속도가 느리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개념 꼭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압, 유압 특징 비교에 따른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공유압 장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선택지를 쭉 보면요. 공압 장치는 균일한 속도를 얻기 쉽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압은 압축성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균일한 속도를 얻기 어렵죠. 그리고 폭발과 인하의 위험이 있는 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압 장치는 진동이 많고 응답성이 나쁘다고 했는데요. 유압 장치는 공압에 비해서 진동이 적고 응답성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유압 장치는 소형 장치로 공압 장치보다 큰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 장치로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유압 장치의 구성 보시겠습니다. 이 공유압 장치의 구성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 챕터 1 공유압에서 어떤 내용들을 내가 학습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압축 공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압축기를 돌려야 되는데요. 그 압축기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력원, 전기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이 압축기를 돌리게 되고요. 이 압축기를 돌려서 압축 공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기겠죠. 자, 압축기를 이용해서 압축 공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고온, 고압의 공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고온이기 때문에 온도를 내려주는 냉각기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애프터쿨러라고 합니다. 3번이 애프터쿨러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산한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탱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했던 이 압축 공기들을 이 액추에이터까지, 즉 실린더나 모터에까지 이동을 시켜주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물질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수분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압력을 조절해주고, 자,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5번에서 7번까지의 기능입니다. 자, 이것을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비스 유닛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필터와 강압 밸브, 윤활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 그리고 압력을 조정하는 감압 밸브, 자, 그리고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윤활기,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액추에이터로 이동하기 전에 방향을 제어해준다든지, 자, 그리고 유체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유량 제어 밸브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액추에이터의 힘을 제어해주는 압력 제어 밸브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제어 밸브들을 이용해서 그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어 밸브들이 중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린더나 모터와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하는 액추에이터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공합장치의 구성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압축기에 대한 종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탱크의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유닛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어 밸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압력 제어 밸브나 유량 제어 밸브나 방향 제어 밸브,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 특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합 에너지나 유압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일을 하는 액추에이터인 실린더, 모터, 여기서는 이제 공합 실린더와 공합 모터가 되겠네요. 공합 실린더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공합 모터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종류에 따른 특징은 어떠한 차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키를 사이드에 보시면 공합 발생 장치 기기 순서가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합 장치의 구성 이 순서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기기 순서들은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우선 공기 압축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생산하고, 그리고 압축을 하게 되면 고온 고압이 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기가 필요하겠고요. 이게 즉 애프터쿨러가 되겠습니다. 그런 압축 공기들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가 필요하겠고, 다음 수분을 없애주는 에어드라이어, 그 사이에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필터,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공업 조정 유닛, 이런 순서대로 공합이 발생하고 액추에이터로 전달이 된다. 이게 일련의 순서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압장치의 구성입니다. 유압장치의 구성을 보시면 우선 가장 아래 탱크가 있는데요. 우선 기름을 탱크에 부어주게 되고요. 탱크에서는 이 기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기름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유압 펌프를 사용을 하고요. 그 사이에 이 흡입구 쪽에 이물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학습할 거지만요, 이 흡입부에 있는 이 필터를 우리가 스트레이너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펌프를 이용해서 낮은 곳에 있는 그 유체를, 즉 기름을 높은 곳까지 액추에이터까지 이송을 시켜주는데, 이 방향과 그리고 이 압력, 그리고 유량이죠. 이 세 가지를 제어를 해서
기름의 힘과 속도, 방향을 제어해 줄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를 변환해 줘야겠죠. 일을 할 수 있게 직선 운동이라든지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액추에이터, 즉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유압 실린더의 종류라든지 특징, 유압 모터의 특징이라든지 종류 뭐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에 유압 장치별로 세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고압 장치의 구성이라든지 유압 장치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고압 장치의 기기 순서로 옳은 것. 자, 그럼 고압 발생 순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대기 중에서 있는 공기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압축기를 우리가 돌렸었죠. 압축기를 돌려서 압축 공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압축기가 필요할 거고요. 자, 압축된 이 공기, 생산된 공기죠. 생산된 공기가 압축이 되게 되면 고압, 고온 상태가 되므로 온도를 낮춰주는 냉각기, 쿨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냉각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럼 그것을 저장하는 탱크가 필요하겠네요. 자, 탱크에서 저장된 공기를 가지고 액추에이터로 이송을 시켜주려면 그 사이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에어드라이어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다음 압력을 제어해주고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공압 조정 유닛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로 가는 거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